독수리 얼마나 정교해요, 감각이. 그 고공에서 쪼매는 생쥐 한 마리 정확하게 보잖아요. 자, 요거에 머리가 어디 있어요? 목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문호입니다. 사람의 신경회로를 알고 싶은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동물과 사람의 신경세포를 비교했는데요. 쥐와 원숭이, 사람의 신경세포를 비교한 결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뇌의 회로는 동물과 사람이 현저히 달랐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용 블록을 예로 들어보면 이 블록 하나하나는 같은 모양이지만 그것이 조립된 완성품의 모습은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유력한 가설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과 또 회로의 차이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변화하는 뇌. 오늘의 뇌는 어제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이렇게 뇌의 연결이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뇌의 연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뭔가요? 훈련이죠. 예, 우리 뭐 박지성이나 김연아 같은 선수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설픈 그런 그 초보자부터 엄청나게 정교한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적으로 훈련의 결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마다 그 연결망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점은 좀 이렇습니다. 우리 대뇌 피질에 1차 감각의 1차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에도 1차 영역, 그 다음에 2차 영역, 심지어 3차 영역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핵심은 1차 영역은 전 인류가 거의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의 1차 영역, 청각의 1차 영역, 체감각의 1차 영역, 운동의 1차 영역. 1차 영역은 유전적으로 이렇게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2차 영역은 그 후로 자기가 학습하는 학습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뭐 문학을 하는 사람하고 수학을 하는 사람하고 체육을 하는 사람하고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학습량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2차 영역에 기억되는 정보 양들은 다 다릅니다. 조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사과라는 단어도 어쩌면 사람마다 다른 데서 저장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2차 영역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 전적으로 자기가 그 학습하는 학습 환경, 그 다음에 자기가 직업적으로 하는 분야에 따라서 그 전문 내용들이 기억하는 영역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운동은 어떨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사람의 신체도 사용 횟수나 방법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나요? 아,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뭐 좀 단순하시겠어요. 그 전적으로 훈련, 반복 훈련에 이제 관계가 되죠. 뭐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든 기타를 배우든 이런 그 운동 학습은 엄청난 반복을 통해서 시냅스의 연결망이 확립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훈련에 따라 운동 능력 역시 달라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반사, 자율, 수위 운동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척수의 반사 운동과 감각 신호의 전달, 어떻게 다른가요? 척수의 그 반사 운동과 감각 신호, 예, 그게 상당히 큰 주제거든요. 그래서 인간 브레인 활동은 감각, 운동, 기억,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했듯이 척수의 반사 운동을 이해하는 것은 물고기에서부터 인간까지 지나서 아주 가장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운동의 진화는 먼저 섬세한 감각이 출현하고 그 다음에 정교한 운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동물에 있어서는 섬세한 감각이 개별 감각에 주로 국한이 되어 있어요. 독수리의 시각, 개의 후각처럼, 예, 하나의 개별 감각은 굉장히 섬세화되어 있는데 운동은 조금 융통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하고 크게 다른 게 개별 감각은 독수리나 개처럼 섬세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융합해서 만들어낸 운동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죠. 네, 물고기부터 시작된 척수의 반사 운동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강의 현장에서 확인하시죠. 이 구조에서 구조를 어떻게 나누나 지금도 용어 이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요거 딱 요겁니다. 점선으로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껐어요. 요 두 개 기둥 있는 요걸 바로 뭐랬냐 하면 미드브레인이라 그래요. 요 구조를. 자, 이게 상구 수프리아 컬쿠스, 이게 인페리아 컬쿠스, 하구입니다. 예. 요렇게, 요걸 바로 미드브레인. 예. 정말 미드브레인. 그래서 요거 있는 요 주변을 중내 수도관이라 그래요. 예. 자, 그 다음에 요서 이렇게 한번 꺾이잖아요. 요서 요렇게 꺾이는 요 구조, 요걸까지를 뭐냐 하면 교내라 그래요. 폰스라 그래요. 교내, 폰스. 예. 자, 그 다음에 폰스 다음에 요렇게 지금 요까지 열렸잖아요. 요걸 뭐라 그러냐면 오픈 메둘라 그래요. 오픈 메둘라. 그 다음에 이쪽을 클로즈 메둘라. 네, 이걸 개방연수, 폐쇄연수라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뭐냐? 쭉 가면 스피날 코드라 그래요. 오케이, 됐어요. 자,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이 전체 요소부터 잘 들으세요. 요소부터 요까지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요까지 부르는 이름이. 이걸 브레인 스템이라고 그래요. 뇌간이라고 그래요. 요 전체, 요 전체를 뇌간, 브레인 스템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지금부터 이 구조를 잘 그려보세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신경세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 부근에 있는 요걸 중내 수도관 회색질, PAG라 그래요. 좋아요. PAG.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개념은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와.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요. 대략 이까지 이렇게 갖고 비금을 쳐주세요. 반만 하시고 반은 색깔을 좀 달리 해주세요. 요 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갈라졌는가도 중요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넥티쿨라 포메이션. 다시 넥티쿨라 포메이션. 넥티쿨라 포메이션. 네. 그러면 자, 주목해보세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게 지금 단면이에요, 단면. 내가 단면을 자른 건데, 그럼 이쪽에 이거 통통하게 나오는 이 알베 있는 이 두꺼운 이거는 뭐야? 이게 뭐가 있어요? 섬유다발이에요. 섬유다발이고, 이 섬유다발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늘어오는, 이게 뭐냐면 피라민노가 있고, 예. 지금 여기서 지금 무슨 놈 했잖아요, 약을. 예. 그 중에 지금, 요거를 주로 뭐냐면 피라민노라 그래요. 지금 적혈석술도 같이 엮는 개념으로 이야기해요, 지금은. 요 까만 주체로, 그럼 주체외로. 나머지 전부 다 주체외로예요. 됐죠? 그게 주체로하고 주체외로가 이렇게 늘어오는 거, 이게.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두꺼운 거 이거죠. 이게 2천만 다발이라고 했잖아요. 야들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야들은 뭐냐면 2천만 다발이 가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따라서 교내 가로섬유. 교내 가로섬유. 여러분들 섬유 다발이 2천만 다발이라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기억이 그렇게 중요한 해마, 포닉스 얼마 다발이라고 했어요? 100만 오다예요, 100만 오다. 근데 저거는 1000만 오다예요. 우리가 기억 얼마나 중요하다 이야기해요. 인간이 기억 다스리는 그 섬유 다발이 100만 개 오다인데, 지금 교내 가로 섬유는 2천만 다발이에요.
전체적 몸통 운동. 협응적 사지 운동. 네. 개별적 사지 말단 운동. 네. 이게 운동의 진화의 큰 축이라 그랬잖아요. 운동의 진화의 또 다른 측면에 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동물 이 진화 시스템에서 먼저 정교한 감각이 먼저 출현했어요. 따라서 정교한 감각. 한번 생각해보세요. 독수리 얼마나 정교해요, 감각이. 시각관점 우리보다 30배나 정확해요. 그 고공에서 쪼매는 생쥐 한 마리 정확하게 보잖아요. 개의 후각이 얼마나 정확해요. 따라서 정교한 감각. 그리고, 융통성 없는 운동. 동물이 진화에 처음 나타나는 게 정교한 감각부터 먼저 나타나요. 예. 근데 운동은 정형화된 운동밖에 없어요. 예. 진화의 지평에서 먼저 정교한 감각이 먼저 출현했어요. 보세요. 모든 동물의 감각은 인간한테 안 밀려요. 근데 그 감각은 다 개별적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인간하고 영장류하고 동물, 그리고 인간하고 동물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요. 사실은 우리는 융통성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적 많이 보여줬잖아. 할까 말까. 예. 기적 보여줄까요? 손가락 펴. 주먹지. 하지 마. 아, 그래도 해. 하지 마. 아, 할 거야. 가위바위보 생각해보세요. 다섯, 융통성 있는 운동. 운동. 그래서 운동의 진화는 정교한 감각은 모든 동물 시스템 다 있어요. 심지어 아주 하등 동물들도 그 하나의 감각은 다 탁월해요. 후각이든, 그 다음에 명암을 관찰하든지 뭐, 하나는 다 탁월해요. 근데 그걸 뭐냐면 정교한 감각이 먼저 출현했어요. 근데 운동은 동물보다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인간에 와서 가능해진 운동이 뭐냐면 융통성 있는 운동. 한번 깊이 생각해보세요. 개가 융통성 있게 해요? No. 말이 융통성 있게 해요? 운동을? No. 못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융통성이란 말에 그걸 따져보면 아까 마지막에 개별적 사지 말단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교본 운동이라든지 몸통 운동, 융통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이 왔기 때문에. 이 개별적 사지 말단 운동, 그 극단에 와 있는 손가락 운동을 감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두꺼워졌나? 딱 손가락 운동.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그게 심지어 조류한테 파충류, 양서류, 이거 거의 없어요. 포유로 와서도 영장류 와서 조금 크기 시작하면서 인간에 와서 이렇게 붉어진 거, 이게. 그래서 이게 2천만 다발이에요. 따라서 2천만 다발. 네, 그래서 이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똑똑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나중에 원숭이 그릴 때 어떻게 되는지 하면요. 여기 이렇게 많이 쓰면 안 돼요. 원숭이 그릴 때는 약간, 새 그릴 때는 이거 뭐 거의 없다고 그래야 돼요. 이거 없어요. 교과서에 나와요. 조류한테는 이거 없어요.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걸 뭐라 그랬죠? 넥티컬러 포메이션이요. 그래서, 넥티컬러 포메이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적었어요.
근데 레티큘러 포메이션 개념만 잘 잡으면 누로사이언스 상당히 수월해요. 그 첫 번째 색깔 그대로 지금 요렇게 했는 게 뭐냐 하면 자, 따라서 미드브레인. 자, 일부 미드브레인하고 지금 요걸 뭐라 그러냐면 로스탈 폰스라고 그래요. 로스탈 폰스. 로스탈은 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요거는 코드알, 꼬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입 쪽 폰스. 그 다음에 꼬리 쪽 폰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게 일부 미드브레인하고 입쪽 폰스, 앞쪽 폰스죠. 위에 있는 거. 위쪽 수퍼리알 해도 돼요. 위쪽 폰스. 요 부위가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잘 들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중내하고 그 다음에 입쪽 노스탈 입쪽 교내에 있는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세레브랄 코텍스, 세레브랄 코텍스하고 살라머스의 대뇌 피질하고 시상의 대뇌 피질과 시상의 뉴런들을 활성도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감 잡았어요? 살라머스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감각 시그널 올려보내는 거, 하행 운동 들어오는 거, 이걸 조절해주는 관문이에요. 따라서 관문, 게이트, 문지기 하는 역할입니다. 그거하고 대뇌 피질, 물론 엄청 중요하죠. 대뇌 피질에 있는 뉴런들의 액티베이션 정도를 컨트롤 해줘요. 누가? 바로 지금 여기까지가. 그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자, 레티큘러 포메이션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 강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알겠지만은, 레티큘러 포메이션은 그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 축삭이,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레티큘러 포메이션 개념이 뭐냐면, 신경세포가 있다면 축삭이 이렇게 뻗어나가잖아, 일반적으로. 신경세포가 축이 뻗어나가잖아요. 레티큘러 포메이션이 뭐냐면, 야들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신경세포에서는 이게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엉켜붙는 게 그물처럼. 간단히 이런 개념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원시적인 거예요. 사실 원시적인 거.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쪽에 해줄게요. 이쪽에 하얀거가 굉장히 많잖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뉴런들이 간섭하기 좋겠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사방으로 이거한테 간섭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바로 레티큘러 포메이션 뉴런이에요. 그게 세포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쪽에. 네. 그래서 야들이 조율을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야들이 쭉 올라가고 대뇌 피질에 있는 세포하고 시상에 있는 세포가 얼마나 흥분을 해야 될까를 야들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바로 의식의 각성 상태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네. 여기 잘못되면 사람이 그냥 메가리 없이 이렇게 되고, 여기 잘 된 사람들은 딱 이렇게 되는 거야. 딱 보마라. 어제 신문을 딱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기사가 났는데, 그 스펙모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용이란 말 있잖아요. 중용, 대학 사사상경의 중용이라는데, 중용이란 무슨 말이요? 보통 우리가 알기는 가운데를 채라, 균형을 잡아라 하는데 그 말이 아니래요. 근데 많은 이야기인데 결론은 그 해석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중용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중용이란 말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거예요. 중하다, 용하다는 거예요. 중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간역을 맞춘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간역을 잘 맞춰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간역 맞추기 어렵잖아요. 근데 간역을 운 좋게 한번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항상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간역을 맞추도록 용을 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개념이잖아요. 그 중용이란 말이 우리가 하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공자가 했던 핵심 개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목표를 달성하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표 달성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용을 쓰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그런 말 얘기했잖아요. 어찌할 거냐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참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폼 잡고, 그냥
그냥 뭐 내가 한쪽에 안 치우치고 깽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달하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 용을 쓰는 상태 그게 중용이라는 거예요. 참 맞는 이야기야. 지금 전부 중용하고 있어요, 전부 다. 중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됐어요. 자, 이게 따라서 의식 상태.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브레인 전체에 얼마나 깨어 있는가 정도를 야들이 결정해 준 게 누가 요소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빨리 하겠습니다. 색깔로 고들었어요. 요거 색깔 맞췄어요. 파란색은 뭐냐 하면 꼬리 쪽 교내하고 연수. 중요합니다. 연수에 있는 렉티큘러 포메이션. 야들은 도대체 뭘 하느냐? 야들 하는 게 뭐냐 하면 체성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내장 운동을 조율해줘요. 그래서 내장 운동 조율해주는 이게 우리가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미주신경. 주로 미주신경입니다. 서린 아가미궁에서 나온 거죠. 미주신경. 좋아요. 좋습니다. 체성 운동은 뭐냐 하면요. 자, 우리 체성 운동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구강 안면 반사요. 한번 보세요. 구강 안면 반사.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여줄까요? 자, 기침, 재채기, 하품, 딸꾹질. 그 다음에 삼킴, 연하반응.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클로즈 반사가 있어요. 내가 계속 가서 잘 말하는데. 밥 먹을 때, 여러분 음식 먹으면서 이거 닿는 거 의식 해본 적 있나요? 이거 위에 거는 상하는 고정돼 있잖아요. 두개골에. 이거만 움직이잖아요. 따라서 아래턱 닫기 운동. 정말 아래턱 닫기 반사요. 음식이 들어가면 이걸 한 번 더 씹는다고 의식하지 않고 씹는 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게 닦이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이게 해주는 거예요. 체성 운동. 체성 운동에 구강 안면 반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주시, 게이저 센터를 컨트롤 해주는 거. 이것도 체성 누가 해준다? 렉티큘러 포메이션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뿌리를 따져보면. 그 다음에 저작 운동. 씹는 거.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내종 미장신경.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쪽에 해주는 게 뭐냐면 렉티큘러 포메이션이 해주는 세 번째가 뭐냐면 거물 척수로요. 거물 척수로가 몇 개 있죠? 이게 렉티큘러 포메이션이에요. 몇 개 있죠? 따라서요. 연수 거물 척수로, 교내 거물 척수로. 다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연수에서 교내에서 온 거물 척수로. 자, 따라서 척수. 그 다음에 내간. 이까지 내간이. 자, 무슨 말, 척수. 연수. 교내. 그 다음에 중내. 그 다음에 이제 대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척수의 연장이에요. 따라서 모든 건 척수의 연장이다. 그게 대원칙이에요. 그것만 안 잊어버려요. 모든 게 척수가 이렇게 붉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요까지 연수선까지는 척수 형태가 그대로 있잖아요. 연수에서부터는 이게 약간 엉클어져 버리잖아. 흐트러져 버리잖아. 따라서 흐트러져 버렸다. 흐트러져 버렸는데도 기본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본 패턴이 뭐냐면 따라서 등쪽 감각, 배 쪽 운동.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이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걸 잘 따져보면 자, 이쪽이 뭐죠? 이쪽이
배 쪽이잖아요. 펜트라이자. 이쪽이 뭐죠? 운동이잖아. 운동도가 늘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이 감각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등 쪽, 배 쪽 이 감각 운동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대전제가 뭐냐면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이쪽에 있는 연수나 교내까지도 척수의 연장으로 보라는 거예요. 척수의 연장이요. 연장인데 이게 이제 진화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다 보니까 분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분산되기 시작했다. 지금 그 자료가 있는데 그걸 그림이 좀 복잡해서 안 그리는데 그 자료를 보면요. 이쪽 척수에서 나오는 게 연수, 교내에서 이렇게 분산되는 과정들이 다 있어요.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척수의 연장일 뿐이요. 예. 그럼 척수의 이쪽 안에 있는 이 세포들, 덩어리 세포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교내하고 연수에서 넥트쿨라 포메이션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척수의 연장, 척수에 있는 세포들의 연장으로 보면, 자, 됐네. 이 척수야. 척수. 이쪽이 이제, 이게 내관. 이쪽 좀 내관. 그래서 여기 따라서 연수. 그 다음에, 어디? 교내. 그 다음에 중내. 그렇게 연수, 교내, 중내 요걸 합쳐서 뭐라 하죠? 브레인스템, 내관이라 그래요. 그럼 척수 있죠. 그럼 당연히 이 척수가 계속 뻗어갖고 이렇게 됐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좀 더 두꺼워질 뿐이요. 두꺼워져도 이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에도 운동 섬유가 늘어오는 부분은 요쪽 있잖아. 요 앞에. 그 다음에 감각이 올라가는 건 등 쪽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넥트쿨라 포메이션 역할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 브레인스템 반 나눠갖고 그 교내의 폰서의 상부하고 미드브레인 쪽 요 영역들은 뭘 조절해 주느냐 하면 잘 보세요. 요 영역들은 잘 보세요. 여기 DNA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운데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포들을 조율해 줘요. 조율해 준다는 말은 뭐냐면 흥분할 때 잘 흥분하고 정도를 조절 다 해줘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놓는다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요 따라서 교내 하부. 연수. 교내 하부 연수에도 넥트쿨라 포메이션 있잖아요. 그거는 뭐를 하냐 하면 요 밑에 있는 따라서 내장 운동. 체성 운동. 체성 운동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강 안면 반사. 따라서 재채기, 딸꾹질, 하품, 삼킴, 아래턱 닦기. 이 전부 다 구강 안면 반사요. 그걸 조율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체성이고, 내장은 뭡니까? 그게 이 창자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전부 다를 주로 미수신경이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장, 그걸 해주는데 어느 정도 해줄 건가를 야들이 조율해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제 넥트쿨라 이제 명확해졌어요? 네, 다시 한번 해줄게요. 넥트쿨라 포메이션은 기본적인 기능이 모듈레이션이에요. 따라서 모듈레이션이 그냥 어리벙벙한 말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갓난애가 막 앉아갖고 막 기고 서지도 못하는데 걔들이 막 해갖고 한 5살 때부터 또박또박 걷기 시작할 때 한번 보세요. 그 과정을. 그 다음 발음에서 보면 응아리밖에 못하는 애들이 또렷하게 엄마 아빠 발음할 때 얼마나 우리가 놀라워해요. 근데 그 과정을 한 2, 3년 동안 일어난 과정을 쭉 연속적으로 보면 그 발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전부 다 몸으로 느낄 수가 있죠. 하루하루 바뀐 건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한 달, 1년 바뀐 건 확 바뀌잖아요. 그게 바로 모듈레이션인 거다. 그 순간순간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전체의 운동 양상, 감각 양상을 야들이 넥트쿨라 포메이션이 조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간다운 동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다운.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표정도 정확하게 되고 걸음걸이도 또박또박 되고 뭔가 근사하고 그릇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전부 다 이 넥트쿨라 포메이션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개념 갖고 있으면 이 넥트쿨라 이쪽에 상형 이 섬유다발 그게 바로 뭐냐 따라서 세로토닌, 도파민, 노라드레날린 야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쫙 스프링쿨러처럼 이 내관에서 이 넥트쿨라 포메이션 스프링쿨러처럼 초단위로 쫙 뿜어져요. 도파민 지금 내 도파민 얼마나 나온 거 보이는가요? 보이지? 이 얼굴 표정 보면 맞지? 도파민이 막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의식이 얼마나 이게 개순출을 한 게 아니잖아. 딱 똑바로 보이잖아. 각성 상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척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 전체를
이 초기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거 잘 그리셔야 돼요. 여기 촉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항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단순한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슬릿이 나 있는 거예요. 요까지 나 있어요. 네, 이거 주머니예요, 주머니 사실은. 그리고 이 주머니가 이렇게 압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있고 신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경 시스템이, 자, 먼저 잘 그려주세요. 이렇게가 막대기가 먼저 하나 나와요. 와, 참 이거 그릴 때마다 참 느낌 와. 딱딱한 섬유질 막대기요. 네. 자, 이게 뭔지 알아요? 노트코드, 노트코드. 와, 또 척삭. 척삭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뭐가 있나 하면 척수가 있어요, 척수가. 와. 이렇게 누랄 신경 조직이 척추입니다, 이게. 스피럴 코드에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서 다 돼갖고, 이렇게 항문을 만나고 이렇게 됐어요. 자, 이 고기 이름 많은 사람. 오징어. 오징어. 창고기, 창고기. 네. AMPH 정확히 OXUS인가? 스펠링 좀 찾아보세요. 창고기요, 창고기. 우리나라 창고기인데, 모래 이렇게 딱 봤죠? 창처럼 이렇게 생긴 창고기요. 네, 지라사에서 엄청 중요한 고기입니다. 자, 요거에 머리가 어디 있어요? 목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고기요, 어류요. 자, 어류 틀렸어요. 어류가 아니요. 네, 이걸 말하자면, 다시 두색 동물. 네, 이게 두색 동물이요. 우리가 누구냐를 묻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게 창고기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체형, 팔, 다리가 어디에 붙었고 이거를 정해주는 게 바로 혹소유전자. 혹소유전자. 혹소유전자가 13개인데 우리 인간이 와서는 그 13개 한 세트가 4세트로 바뀐 거예요. 카피본이 4개가 생긴 거예요. 그 4개 생긴 언제부터 생겼나 바로 창고기 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분자생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고기가. 다큐멘트 항상 나와요. 창고기의 게놈에 혹소유전자라는 게 우리 체형을 결정하는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가 4세트로 바뀌어지는 게 이제 창고기고, 이 창고기가 머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 수술 같은 걸 막 흔들어갖고, 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해갖고, 이거 플랑크도 막 들어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 요걸 이제 해갖고, 물은 요걸 빼내는 거예요. 물은 빼내고, 찌꺼기 요걸 빼내고. 네. 그래서 근육들이 다 있어요. 복잡한 근육들이 다 있어요. 근육들이 딱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따라서, 머리의 출현.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머리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목도 없었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목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요. 전적으로 여기서 생겨요. 야들이 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뿐만 아니라, 목뿐만 아니라 뭐까지 만드는 거 빨리 한번 그려볼게요. 야들이, 지금 요걸 이해를 하셔야, 이제, 이긴다는데, 자, 요거만 그려줘 보세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끝까지 안 그려줘도 돼요. 저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요. 여기에 두개골뼈가 있어요. 여기에 안구가 있고, 자, 이쪽에 요렇게 끝으로 된 거, 부메랑처럼 생긴 요걸 빨리 4개를 그려주세요. 4개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슬릿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아가미, 이겁니다. 이 구멍입니다. 이 구멍이에요. 사실은 이게 슬릿 구멍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런 어떤 동물이 있었어요. 네, 바닷속에 이런 동물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잘 한번 따라오세요. 네, 두개골뼈가 있어요. 크레니움. 두개골뼈가 있고. 자, 요거에서 조금 더 빠졌는데, 요거에 세 번째부터 요렇게
요렇게 요 한 구조가 돼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단계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야가 이렇게 조금 변형이 이렇게 곡선으로 변형이 되고, 자, 두 번째 아크입니다. 따라서 제2궁. 예, 제2궁. 예. 자, 요게 1궁, 2궁, 3궁, 4궁이라 그래요. 아가미 궁입니다. 두 번째 궁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데, 요게 이렇게 갖다 붙어버려요. 이 두개골뼈예요, 이게 두개골뼈. 머리뼈에 이 갖다 붙어버렸어요. 갖다 붙었고, 약간 이렇게 변형된 이 구조를 이렇게 갔거든.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3, 4는 그대로. 예. 자, 그 다음 단계 와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두개골은 그대로 있고, 자, 안구. 예. 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 1궁에 있는 연골입니다. 이게 사실은 연골. 나중에 또, 예, 연골 조직이 이렇게 드디어 붙어갖고, 이렇게 돼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연골 조직은 이렇게.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녀수도 그대로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감 좀 잡았을 거예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네. 요걸 그려주세요. 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드디어 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래턱 위턱이 아가미궁 1번 아가미궁의 연골 조직이 변형이 돼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가미 조직 어디 있죠? 여기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물고기 같으면 여기서부터 모기를 할 수 있잖아요. 머리 부분이 드디어 머리가 생긴 거예요. 머리가 생겼는데 초기에는 이 턱이 없는 거예요. 턱이 없는 물고기라면 무화거류라고 그래요. 칠성장어 같은 거예요. 핏바람 먹고 사는 게 있어요. 자, 무화거류. 그 다음에 이건 악구류. 예, 드디어 턱이 생긴 거예요. 악이라는 게 턱이란 말이에요. 예. 이 모든 이 전체 흐름이 어디 생겼느냐 하면 이 창고기에 이게 뭐냐 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세궁이라 그래요. 파랑지알, 인두궁, 파란지열. 그래서 파란지열, 프랑지열, 네. 파링스, 라링스. 그래서 인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를 했죠. 그 왜 그런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 동물은 본질이 움직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움직일 필요가 없는 순간 움직임 시스템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움직일 않는 동물이, 저 생명이 뭐냐면 식물이잖아요. 식물은 누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안 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란 말하고 움직임이란 말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근육, 신경.
네, 그동안 저는 뇌에서 연결된 척수를 떠올렸는데 알고 보니 척수에서 비롯된 뇌라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는데요. 우리는 현대 문명을 통해 밝혀진 뇌과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어쩌면 아주 오래된 동물로서의 인간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